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여야 합의로 이 속보가 떴는데요, 종부세 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상위 2%만 내도록 하자, 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폐기가 되고, 기준 금액이 상향되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보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하단 첫 번째 댓글 눌러주시면 속보를 보다 빠르게, 그리고 글로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약자죠. 종부세 하면 굉장히 화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주택값이 크게 오르게 되면서 종부세를 내는 금액도 증가했지만 종부세를 내야만 하는 이 대상자, 적용 대상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다주택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이 고가 부동산이 돼버리면서 부과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것이 가장 숫자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종부세는 2005년에 시작이 됐죠. 시행되고, 이거를 규정을 할 때 많은 분들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중과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재산세를 이미 내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종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부유세라고, 부자세라고 부르면서 이분들은 주택이 많으니까 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종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룰로 자리가 잡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반자본주의적인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 적용되는 이 금액 기준이 언제 정해졌냐면요, 2008년에 정해졌어요. 2008년 12월 정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13년 차 되는 거죠. 13년 차. 그래서 종부세 지금 대상 가구가 뭐 이때 13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 몇만 가구 정도에서 지금 52만 가구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겁니다. 100%가 넘게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론이 가장 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1주택 하나 있고 나이는 들었는데 이제 노령인구가 돼서 따로 이제 직장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출이 생겨버리는, 세입자도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출이 증가해버리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칸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을 뿐인데 종부세 대상자라니 이게 뭔가, 뭐 이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거 너무 오래됐잖아요. 13년 전 기준으로 지금 유동성 장까지 맞은 이 아파트 가격에, 공시 가격에 맞춰가지고 종부세를 부과하면 이게 과연 부자세인가, 이중과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자, 이번에 그 문정부 들어서 종부세 대상자 1주택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온 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프레임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뭐 그대로 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 논란은 1주택자입니다. 자, 1주택자가 4배가 올랐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야만 되시는 분들이 4배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이 증가한 건데, 자, 서울 아파트의 경우 이제 13년 전에 6% 정도가 이 종부세 대상자였는데 이게 이제 24%로 증가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2008년 기준을 지금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진즉 바꿔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늦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이 공시가 기준 상향은 이제 국힘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상위 2%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거예요, 발의안이. 자, 그래서 공시가 기준 상향이 사실 저는 이 12억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두고 서로 팽팽하게 좀 대립을 하다가 결국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매매가가 여러분들 그대로 안 올라도요,
공시 가격이 지금 현실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매년 빠른 속도로. 이게 현실화 로드맵이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상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실화 로드맵 자체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정말 많은 세금이 걷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갖춰야 된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종부세 자체, 그리고 재산세 자체가 이런 현실화 로드맵, 이게 시스템이에요. 현실화 로드맵이. 세금을 시대가 흐름으로써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구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종부세는 아무리 지금 이번에 뭐 상위 2% 안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한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종부세는 크게 늘어나요. 세수는 확보는 크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어느 정도만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금액 상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진행되면은 똑같아요. 또 이거 뭐 몇 년 후에 다시 논의될 겁니다. 기준 상향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보이게 되냐면 종부세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줄겠죠. 지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니까 지금은 기준금액 안에 부과 대상이지만 이게 상향되면서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요율도 변경될 거니까 종부세 대상자들이 일시적으로 종부세 납부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줄어들 수 있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유지된다라는 거. 현실화 로드맵 때문에 계속 종부세는 늘어나게 되는 구조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엄청난 세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렇게 제가 평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실화 로드맵 때문에 정말 장난이 아닌 종부세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월급보다 종부세 인플레이션이 더 빠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현재 계속적으로 세제가 바뀌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6%까지 냅니다. 그렇죠? 3주택자 이상은 최대 6%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세금을 많이 냅니다. 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0.5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우습게 볼 세금이 아니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양도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몇 년 안에 집값이 더블 치고 뭐 트리플 친 데가 뭐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중과세가 아니어도 기본세율이어도 세금 많이 냅니다. 근데 거기다가 중과까지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양도세 부담이 훨씬 커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고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나중에 뭐 중과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를 한다고. 정권이 바뀌길 기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차라리 그냥 증여를 해버리겠다, 난 안 팔겠다, 이 양도세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 다주택자의 그 주택을 내놓게 하려면 그들이 주택을 어떻게 하면 내놓을까를 연구해서 가야지 무조건 징벌적으로 간다? 해결책은 안 나와요. 결국에는 지금 부작용으로 단죄를 지금 받고 있죠.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고, 또 그 단죄를 정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정부에서 받고, 고스란히 이제 서민층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 이 고통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버티는 비용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에는 반전세 월세 전환인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걷어서 방어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번에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해 주니까 또 당장 몇 년 버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종부세 상향도 세금 상향에 관련된 거는, 부동산에 관련, 주택에 관련된 거는요, 세금 올라가면 결국 거주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거주비 상향의 주역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점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오늘의 결론을 좀 보자면 여야가 합의한 게 결국 꼴랑 기준금액 2억, 2억 올린 게 다다라는 거예요. 자, 공시가 기준 상위 2% 이 더불어민주당의 발이 나오고 이쪽 라인과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것이 이제 공제액을 12억으로 상향하자. 이거랑 서로 맞붙어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2% 부과는 폐기 처리, 져버린 거고 합의된 내용이 이제 12억으로 그냥 가니까 내가 가오가 상하지 않냐. 내 면 좀 세워줘. 그래서 11억으로 이제 합의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예. 자, 일단 공시가 기준 상위 2% 부과 폐기 처리된 건데 발의안을 살펴보면 과세 기준 3년마다 이제 6월 1일 공시가 반영을 해서 부과를 하고 많이 이제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과세 기준선 공시가를 억 단위로 하고 그 미만 금액은 반올림하자. 뭐 이게 발의안인데 올해 그 발의안을 기준으로 보니까 공시가 10억 6,800만 원 넘으신 분들이 이제 2% 안에 적용 대상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반올림하면 11억이 된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이렇게 11억으로 상향으로 결국 합의를 한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게 이거는 맞는 얘기를 해야죠. 사실 이 공시금액 올리는 것보다는 상위 2% 이게 더 나은 방향이다라고 봐요. 또 이게 또 만져야 되거든. 손을 봐야 되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그러면은 또 11억이 9억 같은 시기가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만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12억이면은 모르겠는데 11억이면은 뭐 정말 장난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이게 또 왜 상위 2% 이거는 폐기 처리가 된 건지. 이게 뭐 국민의힘 당 얘기에서는 조세법률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나온 정책들이 뭐 상식적인 정책들입니까? 아무튼 우리는 뭐 바뀌면 새로운 룰에 적응을 해야 될 텐데 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꼴랑 이거냐 저는 이런 불만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 오늘의 결론 이 여야 합의로 이제 11억으로 가면 어떻게 시장에 적용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별 반응 없을 거다.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건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종부세가 무서워서 강남 못 가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예, 수요자들은 여전히 상급 입지를 원합니다. 네. 자, 또 몇 년 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시가 기준. 결국엔 주먹구구식 누더기 정책이었다. 혼란스럽다. 또 바뀔 거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이고요. 어차피 종부세를 낸다고 해서 팔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 원인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당장 간에는요, 이제 9억에서 11억으로 바뀌니까 기준이 변경 시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대상 주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택들은 이제 또 호재로 작용해서 그분들이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됨과 동시에 수요자들도 저 정도 금액이면 종부세를 안 내는 주택이다 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매력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속보로 종부세 적용 기준금액, 공시가격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금액, 그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즐겁게 들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하단 첫 번째 댓글 타시면 제 블로그 그리고 단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